배달기사의 고령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코로나 때 정말 배달 황금기였잖아. 일대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 끝물을 기점으로 플랫폼 배달 쪽으로 많이 갈아탄 것 같아요. 이때를 저는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대 플랫폼 배달 전환기, 그러니까 가게 배달 플랫폼 배달 전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환기까지만 해서도 젊은 층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대 기사님들 보면은 고등학생들도 배달하고 어린 기사님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 플랫폼 배달이 자리를 잡고 단가가 칼질됨으로 인해서 점점 어린애들은 떠나고 고령 인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점점 악랄해지는 단가로 인해서라고 제가 적었죠. 젊은 층은 떠나고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도요 1차, 2차가 있더라고. 1차는 이미 은퇴를 하신 것 같고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상. 제 운행 시간대는 과장을 좀 더 보태서 90% 이상은 저보다 형님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데 저보다 어린 기사님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자, 이거 조사하면서 제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형님들 베이비 부모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한대요. 참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은퇴는 못하는데 일할 곳이 없다. 아, 이게 나이대로 봐도 좀 애매하긴 해. 만약에 내가 5, 60대에 은퇴를 했어? 근데 아직 사회생활을 해야 돼? 수익 활동을 해야 돼? 근데 5, 60대에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제 나이대에도 어디 가서 새로 배우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달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형님들 같은 경우에 저보다도 형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자영업이 아니면 사실상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자영업도 힘든 세상이야. 그래서 다소 걱정 고민이 없는 배달판으로 많이 들어오신 거라고 추측이 돼요. 아, 근데 이 형님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1968년도부터 74년도 이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아까 1차, 2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약 860만 명. 어마어마해.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뭐 뉴스 기사 보니까 배달기사 인구가 뭐 40만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860만 명 중에 1%만 들어와도 몇 명입니까? 8만 6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세대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이 왜 마처 세대라고 불리는지 압니까? 이거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데,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의미로 마처 세대라고 불리운다고 해요. 이거 정말 마음 아픈 단어죠. 마지막이자 첫 세대라 해서 마처 세대라고 하는 것 같아. 나 처음 들었어. 그만큼 이 간절하신 형님들이신 것 같고, 그래서 단가가 칼질되고 힘든 와중에도 근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다. 요즘에 남아있는 형님들 보면은 정말 이 마처 세대 형님이 많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 형님들이 참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즘에 캥거루족, 이 단어가 화제잖아. 캥거루족이 뭐냐면 부모에게 의존을 하면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저도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불효자식인데, 저 같은 이제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게 반증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다 컸는데 안 나가요라는 프로그램. 뭐 나 혼자 산다, 아니면은 고딩엄빠, 이런 것처럼 이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감받을 수 있고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연하다는 얘기야.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건. 저 또한 캥거루족이고, 요즘 젊은 층이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니까 뭐 쉬었음 70만인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몇만 인구 쉬었음 이런 다큐멘터리까지 나오고 젊은 세대가 전의를 상실한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의 부모, 마처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원래대로라면 은퇴를 하고 좀 요양도 하고 즐겨야 되고 직장생활하면서 못 누렸던 거를 누려야 되는 형님들이신데, 위아래로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압박감에 나와서 배달이라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마처 세대 정말 안타깝죠. 위로는 부모님 부양의 책임, 아래로는 또 부모로서의 책임. 은퇴하고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이 형님들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간절한 형님들 숨통을 잡고 단가를 쥐락펴락하는 플랫폼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누카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달은 누군가에는 진짜 생존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카렵이라고 할 게 아니라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플랫폼이 반성을 해야 될 게 아닐까, 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저분들은 저단가라서 어쩔 수 없이 타야 돼. 그렇다니까? 아니, 참 안타까운 세대야. 부양의 의무는 있는데 밑에 애들은 날 부양을 안 해.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밑에 애들까지 부양해야 돼. 양쪽에서 지금 샌드위치 됐다니까? 이 형님들은 그럼 간절한 거야. 이 형님이 뭐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단가 탈까? 아니에요. 생존의 영역이야. 가정의 무게, 책임감의 영역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누카렴 하면 안 되지. 아니 그 내 유튜브 댓글에 어린애들 보면은 누카렴
누카렵이래요. 지금 그런 애들 누카렵 하는 그 나이대 부모님들이요, 위아래로 부모님 아니면 캥거루 자식 먹여 살리려고 배달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카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진입장벽 없고 공급과 수요 다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만들었잖아. 일단 포문을 열었잖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운행수단 확대, 무보험 확대, 뭐 명의이동 문제 방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포문을 열었잖아요. 일단 무보험만 봐도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동수단으로 돈 버는 사람을 무보험을 허락해줘. 이것만 봐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누카렵이야,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야. 참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일을 누가 재미로 하냐. 재미로는 집에서 검은 사막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살려고 발악하느라 하는 거지 무슨 누카렵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난 진짜 이 형님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공병 죽는 일에 비하면은 배달이 천국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유, 정말 안타까워.